아는 것을 절대로 발설하지 마라. 삶을 관통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지혜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고전 백리라고 불리며 또한 인생의 경험과 처세를 이야기로 풀어주며 동양 철학의 정수라고 불리는 책은 담이라는 책입니다. 지은이 홍자성은 중국의 명나라 사람으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와 삶에 대한 통찰력을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 내용만을 간추려 현대인이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명나라 홍자성. 최근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는 풀뿌리라도 캐서 씹어 먹으며 굶주림을 피해야 한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다면 어떤 일을 하든 성공하여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누구나 인생에서 힘든 시기가 온다.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이다. 하지만 성인들의 말씀이라 먼저 살아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인생의 불곡에 지나지 않는다. 골이 깊으면 산도 높듯이 우리 인생의 온갖 장애물들도 뛰어넘어 지나간다면 한숨을 돌리며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날도 있을 것이다. 처량한 삶을 택하지 말고 잠시의 적막함을 견뎌내라. 도리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한때 적막하지만 권세부터 의지하고 아첨하는 사람은 오랜 세월 처량하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사물에 넘어있는 사물을 보며 죽고 난 뒤 자신의 명예를 생각한다. 차라리 한때 쓸쓸함을 견딜지언정 오랜 세월 처량하게 될 일은 하지 마라. 도덕을 지키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옆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 않다. 반면 남을 쉽게 알며 교만하여 사람을 그저 이용하고 버리는 도구로 아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끊이질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람들은 손쉽게 성공하여 겸손함을 몰라 사람들이 옆에 오래 있지 못한다. 하지만 도덕을 지키며 자신의 신의를 지킨 사람들 옆에는 그 가치를 알며 계속해서 좋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한때의 적적하고 쓸쓸함을 견뎌내다 보면 언젠간 그렇지 않게 될 것이지만 세속적인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처량해질 것이다. 세상 일의 경험이 적을수록 그만큼 때묻지 않았을 것이고 세상 일의 경험이 많을수록 남을 속이는 계략에는 능숙하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상살이에 능숙하기보다는 차라리 투박한 것이 낫고 치밀하기보다는 꾸밈없는 편이 낫다. 이 혼란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해지기를 원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 오물과 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는 속임수만 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음은 알려주어도 나의 재능은 감추라. 군자의 마음은 하늘처럼 파랗고 태양처럼 밝게 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군자의 재능은 단단한 바위 속에 박혀 있고 좋은 구슬을 감추는 것처럼 남들이 쉽게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나의 선량한 마음은 누구나 알 수 있게 하고 뛰어난 재능은 굳이 뽐내서 이용을 당하거나 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다. 재능이 뛰어나다면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쉽게 알 것이다. 속세에 물들지 말고 어떤 것이 우선인지 생각하라. 권력과 명예, 사치와 화려함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깨끗하다. 그것을 가까이 하더라도 물들지 않는 사람은 그보다 더 깨끗하다. 인간은 주위 사람들에 의해 쉽게 물든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가치는 보존될 것이다. 몸에 좋은 약은 쓰고 먹기 힘들지만 몸에 좋지 않은 독은 달고 계속 찾게 된다. 항상 귀에는 거슬리는 말이 들리고 항상 마음속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그런 것은 나에게 덕을 발전시키고 행실을 갈고 닦는 숫돌과 같다. 만약 들리는 말마다 귀를 즐겁게 하고 일마다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면 그것은 곧 자기 삶을 땅 속에 파묻는 것이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나는 경우와 내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한 사람과 감정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고지곳대로 들이박는다면 우리의 정신은 나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일수록 나를 위한 말과 상황이 생겼다고 유순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듣기 좋은 말과 내 마음에 좋은 일, 즉 쾌락만 추구한다면 속세의 깃털에 묻은 독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므로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이다. 괴로움을 알아야 안정을 취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인생이 위태롭다 하여 불안할 필요 없이 나를 위한 숫돌이라 생각하며 나 자신을 수련해야 할 것이다. 매일 기쁜 마음으로 살아라. 거센 바람과 세찬 빗줄기에는 새들도 근심하고 맑게 갠 햇살과 포근한 바람에는 초목도 싱그럽다. 천지에는 하루도 온화한 기운이 없으면 안 되고 사람은 언제나 기쁜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화를 내며 기분이 안 좋은 사람 곁에는 다가가기 어렵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옮기는 것을 본능이 알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밝고 따뜻한 감정을 주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따른다. 그러니 하루라도 남을 욕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보다 항상 기뻐하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불행한 일이 생기더라도 즐겁게 이겨내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이유다. 진정 좋은 음식은 그저 평범하고 담백할 뿐이다. 지나친 술과 기름진 고기나 맵거나 달달한 것은 참다운 맛이 아니다. 참다운 맛은 오직 단박할 뿐이다. 신기하고 기이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 특별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훌륭한 사람은 그저 평범할 뿐이다.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음식은 자극적이거나 강렬한
맛이 아니다. 담백하고 소소한 맛이다. 그처럼 우리가 경외하는 사람은 능력이 출중하고 뛰어나서 특별하다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지만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는 훌륭한 사람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평범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바쁠수록 느긋해라. 하늘과 땅은 고유하고 움직이지 않지만 지상의 작용은 잠시도 멈춰 쉬지 않고 해와 달은 밤낮으로 분주하게 움직여도 밝은 빛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한가할 때에는 긴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바쁠 때에는 여유롭고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폭풍전야라는 말은 폭풍이 치기 전날에 평온한 날씨가 오는 것처럼 느긋하고 한가로울 때에 바쁘게 대위하고 바삐 움직일 때 한가롭고 느긋하게 대처해 균형을 맞출 수 있다. 혼돈에서 질서가 나오듯이 말이다. 고독을 즐겨라. 반이 깊어 인적이 없이 고요한 때 홀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망상이 사라지고 진실된 마음이 나타남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 진실된 마음이 나타났음에도 망상이 사라지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 그 가운데서 부끄러운 생각이 크게 들 것이다. 아무런 방해 없이 나 홀로 생각에 잠기다 보면 수많은 갖가지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 하지만 그 생각들 중에서 나에게 진실로 다가오는 생각이 있다. 감정이 배제되고 몇 번의 올바른 판단을 거친 생각인데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 또한 쉽게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계속해서 망상을 끊어내야 한다. 인생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순환이다. 해를 입히는 것은 은혜 속에서 자라나는다. 한창 만족할 때 고개를 돌려보라. 실패한 뒤에 오히려 성공할 수 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도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 은혜를 주고받은 사이라 해도 서로 해를 입히는 사이가 될 수 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만족했을 때 주위를 둘러보며 상황을 살필 줄 알아야 하고 그러한 해를 입히는 것 또한 은혜로서 바뀌거나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포기를 할 필요는 없다. 인생은 순환하기에 실패가 있으면 그 뒤에는 성공이 있고 성공에도 그 뒤에 실패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거나 뒤를 알고 대비를 해야 한다. 포기를 탐하면 절개를 잃는다. 명의를 먹고 비름나물로 속을 채우는 사람 중에는 얼음처럼 맑고 복처럼 깨끗한 사람이 많지만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종처럼 남에게 비굴하며 굽신거는 처지를 마다하지 않는다. 지조는 맑고 소박한 생활에서 뚜렷해지고 절개는 잡히지 않는 부귀를 잇는다. 욕심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고 도덕과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마저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모두
내 눈앞에 현실을 보지 못하고 망상 속에 부귀를 만났기 때문이다. 훌륭한 사람들은 비록 수모를 겪더라도 나의 가치를 지킨 채 행동한다. 재물을 귀하게는 여기되 나의 가치를 버리면서 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죽음을 똑같이 피할 수 없으면서 부귀의 욕심 때문에 상대를 배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더라. 욕심에 의한 배신 때문에 잘 보이고 모든 이에게 시기를 받으며 외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군자는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역시 가르쳐 줄 것이다. 선생이란 다만 방법과 재주를 보여줄 뿐이고 스스로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남에게 연장을 줄 수는 있지만 그에게 기술이 좋아지게 만들지는 못한다. 욕심으로 인하여 마음의 동요가 없는 사람이라야 수양이 잘 된 사람이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부가 남과 같아도 현실에 만족하며 인색해지지 않는다. 마음이 밝으면 귀신도 넘는다. 마음속에 욕심이 없으면 모든 범민이 화롯불에 논 녹듯 녹고 얼음이 햇볕에 녹는 것과 같으며 마음이 밝으면 때때로 푸른 하늘에 걸려있고 그 그림자가 물속에 비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장과 도는 서투른 곳에서 진보한다. 문장은 서투른 데서 얻지 못하고 도는 서투른 데서 이루어진다. 한 글자에 고안한 뜻이 숨어 있고 복사꽃 핀 마을에서 개가 짖고 뽕나무 밭에서 닭이 운다라는 글은 얼마나 순박한가. 충신이 왕에게 아뢰기를 만약 장기를 두면서 그 속에 몰입하지 못하고 머리에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다 해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일입니다. 한 가지 일을 이루시려면 한눈을 팔지 말고 그 일에 몰입하여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추진하셔야 합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술은 권하지 않고 자족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다투지 않는 것으로 아름다움을 삼으며 피리는 구멍과 상관없이 보는 것으로 즐기고 검은고는 현을 타지 않는 것으로 고상함을 삼으며 만남은 기약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손님은 마주하고 배웅하지 않는 것으로 편안함을 삼는다. 그러나 만약 한 번이라도 형식에 얽매인다면 속세로 떨어지고 만다. 어느 소년이 아주 어릴부터 사찰의 노스님의 손에서 컸다. 소년은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고 부처님의 말씀으로 성장했다. 소년에게는 노스님의 가르침이 최고의 교육이었다. 노스님은 이 소년에게 미모의 여인 그림을 보여주며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라고 가르쳤다. 어느 날 소년은 몇몇 젊은 승려들과 함께 처음으로 마을에 내려가게 되었다. 깊은 산속에서만 자란 소년에게 마을의 모든 것들은 큰 충격을 주었다. 지붕을 겹겹이 늘어선 집들이며 노는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손님을 맞이하는 장사꾼들 바짝 붙어서 담소를 나누는 남녀들. 소년은 정신없이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늦게 따라오다가 젊은 승려의 꾸중을 듣기까지 했다. 노스님은 마을에서 그들이 돌아오자 소년에게 물었다. 구경은 했느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더냐? 그러자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호랑이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시험 삼아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고 또 죽은 후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를 상상해 보라. 그리하면 모든 생각 싸늘하게 차분해지고 한 가닥 본성만이 고요히 남을 것이다. 스스로 물 밖으로 만물을 초월하는 생성이 있기 전의 상태에서 논일 수 있을 것이다. 달팽이 한 마리가 나뭇잎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다. 저 산까지 가려면 한 10년은 좋게 걸리겠다고. 하루는 제비에게 산 너머에 큰 강이 있다는 말을 들은 달팽이는 또 생각에 잠겼다. 그 강까지 가려면 20년은 더 걸리겠군. 그래도 산과 강으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든 달팽이는 문득 자신이 살 수 있는 나이를 헤아려 보다가 원통하고 분한 마음이 들어 식음을 전폐하다가 그만 굶어 죽고 말았다. 병든 후에야 건강이 보배인 줄 아는 것이 인생이다. 전란에 처한 다음에야 평화가 행복임을 아는 것은 올바른 득체가 아니다. 행복을 원하는 것이 재앙의 근본임을 미리 알고 삶을 탐내는 것이 죽음의 원인이 됨을 미리 하는 것이 바로 탁월한 식견이. 한나라의 정승이 생일을 맞아 큰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소리 뛰어나기로 장안에 소문이 자자한 명의도 있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명의가 정승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제 소견으로는 지금 대감은 병이 든 것 같습니다. 병마가 아직은 몸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으니 빨리 손을 쓰면 병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명의의 말에 정승은 기분이 나쁜 투로 말했다. 이렇게 건장한데 병은 무슨 병이 들어있겠소? 명의가 자리를 뜨자 정승이 혼잣말로 투덜거렸다. 오늘이 내 생일인데 하필 이러니 저러니 병이 들었으니 손을 써야 한다는 그런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담 참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그런데 며칠 후 명의가 정승을 찾아와서 말했다. 대감 보아하니 이제 병마가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서 치료를 서둘러야 합니다. 정승은 명의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불쾌한 기색으로 자꾸 헛기침만 할 뿐이었다. 얼마 후 명의가 다시 정성을 찾아와서 거듭 말했다. 대감병마가 몸 전체로 뻗쳐가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시면 큰일 날 것입니다. 그러자 정승은 명의를 쳐다보지도 보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명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정승은 심한 통증을 일으켜 자리에 들어 눕게 되었다. 정승이 급히 명의를 불렀으나 명의는 너무 늦었다는 말만 할 뿐 정승을 찾아오지 않았다. 결국 정승은 사흘을 못 넘기고 죽고 바란다. 아름다움과 격부는 하룻밤 꿈과 같다. 배우는 화장을 하고 연지를 찍어서 아름다움과 흉내 내지만 노래가 끝나고 막이 내리면 그 아름답고 추한 것이 어디 남아 있는가. 바둑을 두는 이는 앞뒤를 재고 승패를 겨루고지만 바둑돌을 거두면 이기고 지는 것이 어디 남아 있는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께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